복각입니다. 시계가 아니라 브랜드의 복각이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불캥 모델은 스킨다이버 노티크입니다. 불캥은 1858년 설립, 2022년 복각된 시계 브랜드입니다. 2020년대 이전까지는 아이코닉의 복각이 주를 이뤘다면 2020년대 이후에는 브랜드의 복각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브랜드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독립 브랜드에 속하는 건 맞지만 일반적인 독립 브랜드의 인식과는 조금 다르고요. 마이크로 브랜드와도 다릅니다. 스와치 그룹이나 리치몬드 그룹 소속의 브랜드들처럼 대중들을 타겟으로 한 메스티지 브랜드는 아닌 점에서 니치 브랜드이고, 과거의 전성기를 누렸다는 점에서 복각 브랜드 정도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리바다 그랜첸, 벤누스, 예마, 에랭, 아쿠아스타 이렇게 이미 부활한 브랜드들도 있고, 유니버셜 제네브, 갈렛같이 각이 나와서 브라이틀링이 인수해 곧 부활 예정인 브랜드, 르마니아, 미네르바같이 이미 흡수당한 브랜드, 왕만같이 아직 잠자고 있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사이즈 38mm, 두께는 글래스 포함 12.2mm, 러그 투 러그 44.2mm, 러그 20mm. 사이즈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브마리너나 피프티 패덤즈 같은 프로페셔널 다이버와는 다르게 덜 권위 있고 더 대중적이면서 합리적인 스킨다이버 워치는 과거 35mm부터 38mm까지 다양하게 존재했었는데, 빈티지 스킨다이버 워치에 대한 헤리티지를 존중하면서 현대의 스킨다이버 워치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애호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건 38mm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핏을 볼까요? 저는 17cm 손목 둘레고요. 곱게 뻗은 오리스의 65의 러그와는 다르게 러그가 손목을 감싸는 디자인이고, 러그 투 러그가 굉장히 짧습니다. 제 시각에서 옆에서 타인의 시각에서 제가 눈이 조금 이상한 건지 전혀 닮은 시계가 아닌데 오메가 165024가 계속 겹쳐 보이더라고요. 가죽 스트랩을 체결해보고 러버도 체결해보고 브레이슬릿도 체결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러버가 제일 맛있었고요. 브레이슬릿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의 호불호는 굉장히 세게 갈릴 것 같은데 다행히도 아주 긴 링크 길이를 전부 커버하는 글라이드락 덕분에 착용감은 커버가 충분했습니다. 하나 칭찬할 만한 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마감과 펫싯을 맞춰 내놨습니다. 이게 케이스 헤드, 이게 브레이슬릿. 마감 방식은 현 시점 기준으로 메스티지 중반 이후부터 볼 수 있는 불규칙 브러시드 마감. 펫싯은 너무 칼같이 잡아놔서 오히려 각을 조금 빼야 할 정도입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 1,800달러, 업로드 시점 기준 한화로 252만원. 시계를 제작하는 유럽이나 1인당 GDP가 거진 7만 달러에 근접한 미국인의 입장에서 1,800달러 시계는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환율을 한 번 더 곱해야 해요. 아쉽지만 전세계 시계 소비 시장의 큰 축이 미국과 유럽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브는 에타 2824-2 38시간의 파워 리저버를 가진 범용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의 등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탑급이나 크로노미터 등급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고요. 25주얼과 잉카블록 에타 2824-2는 25개의 주얼이 들어가고 충격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대 시계 브랜드들에게 이것은 그다지 특별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다이얼에 새겨놓지 않습니다만, 오리지널 스킨다이버처럼 과거의 관습을 따라 귀여운 폰트로 새겨 넣어놨습니다. 글래스의 곡률은 내부까지 같이 깎은 더블돔 사파이어 글래스고 무반사는 내부에만 들어갔어요. 방수는 20바, 200m 꽤 높게 잡아놨습니다. 불캥의 정통성, 불캥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맛을 보고 싶다면 세계 최초의 알람 시계이자 해리 트루먼부터 아이젠하워, 린든 존슨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시계로 알려진 크리켓으로 가셔야 합니다.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 디자인의 스킨다이버의 대체제로는 오리스의 65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시계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리스 18을 두고 굳이 이 모델을 살 이유가 있느냐라고 되물으실 거예요. 맞아요. 브랜드 인지도, 밸류나 한국 내 접근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오리스와는 체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애호가 중에서도 현행보다 빈티지를 더 좋아하고, 불캥이 부활하기 이전부터 과거 시계 브랜드들을 뒤져보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시계라고 생각하고요. 또 디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식판은 세련된 완전한 현대의 다이버 워치를 지향하고 있고, 반면 이건 현대의 기술로 복각한 빈티지 워치를 지향하고 있어요. 디자인은 흡사하지만 시대상이 다른 시계이기 때문에 우유와 주스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요즘에는 멸종에 가까운 한 번 접힌 폴디드 핸즈, 5자리 롤렉스처럼 상대적으로 작고 먼 프린트 인덱스, 할아버지의 글씨 같은 스펙 표기, 저는 실물보다 시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일종의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계의 실물보다 영상 속 시계의 미모가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대로 실물의 느낌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건 그렇게 비싼 시계도 아니고 빈티지 워치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대 시계의 화려함이나 고급스러움을 따라가긴 어려워요. 그런데도 보시는 것처럼 완성도의 합은 꽤 훌륭한 시계고요. 예전에는 시계를 조각내서 하나하나 평가해가면서 점수를 매기고 이 시계가 괜찮은 시계, 좋은 시계, 나쁜 시계인가를 구별하려고 애썼는데, 어떤 시계를 인식할 때 숫자로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마치 추운 날 이불 속에 들어가듯이 한 번에 감겨버립니다. 저는 이걸 뽕 맞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공홈이나 구글링에 나오는 이 시계의 사진들은 이 시계의 실물의 매력과 괴리가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세대 차이입니다. 시계의 소재는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대중성을 가져가야 할 현대의 메스티지 다이버가 닮을 수 없는 20세기 중반 다이버의 복각인데, 베젤은 21세기 소재인 세라믹입니다. 제가 세라믹 소재를 가진 다이버 워치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스스로 저의 정체성이 20세기 이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복각에 충실하면서 파일을 줄이느냐, 베젤의 소재를 양보하면서 파일을 넓히느냐, 시장을 바라본다면 후자가 맞을 것 같은데 알루미늄 버전의 선택지도 만들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라믹 인서트의 두께감을 되게 얇게 뽑아낸 것, 그리고 세라믹의 질감에 살짝 매트한 느낌을 담아서 알루미늄과 비슷하게 뽑아낸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의 시계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성질이 다른 이런 복각 브랜드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받을지도요. 다만 이런 복각 브랜드들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정체성을 상실한 채 과거를 흉내만 내는 브랜드인지, 그저 상표권만을 빌려온 좀비 브랜드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 브랜드에 대한 믿음, 그 브랜드의 아카이브와 상징,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과거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지를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